2022년 6월 29일입니다. 수요일이고요. 경매 라방 제99강이고 생생경매 341쪽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오늘 보니까 법정이상권 접근 방법입니다. 법정이상권 해가지고 법정이상권 같은 경우는 뭐 성립된다 또는 성립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항상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게 성립되었을 경우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이고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접근해 가지고 나름대로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온 신경을 이제 쏟아 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진다는 것이지요. 그죠? 그래서 법정이상권 접근 방법 해가지고요. 이건 뭐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건 보니까 잠깐만요. 네. 지상에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땅만 경매 나왔답니다. 토지만 경매 시장에 나왔다면 먼저 이게 참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 같아요. 지상 건물이 등기가 가능한지 그 여부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 지상에 보니까 멀끔한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이 토지만 덜렁 경매 나왔네. 자 그러면은 이게 뭐 법정이상권이 성립이 되든 성립이 안 되든 이것은 2차적인 문제라 이거지요. 그러면 맨 먼저 뭘 체크를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지상 건물 있잖아요. 건물이 이게 만약에 등기가 되어 있다면은, 그죠? 등기가 되어 있고 또 채무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은 당연히 채권자 입장에서는 땅하고 건물 같이 일괄 경매 신청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채권자가 건물을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등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죠? 이랬을 적에 이제 그럼 토지가 경매에 나왔다 이거죠. 그럼 좋습니다. 토지 소유자하고 원래 건물 소유자가 이제 A 같은 사람이라 치자 이거지요. 이 상태에서 토지가 경매에 나왔으니까 B라는 사람이 덜렁 들어가서 토지를 낙찰받았다. 이제 여전히 지상 건물은 A가 이제 등기는 안 돼 있어도 실질적으로 자기가 A의 지배하에 놓여 있다는 것이지요. 그죠? A가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서 뭐 사용수익도 한다는 것이죠. 그죠? 이리하였을 때 법정이상권이 성립되느냐, 성립되지 않느냐, 그 전 단계로 해가지고 요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과연 등기입니다. 등기 가부. 등기가 가능한지, 등기가 가능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된다. 왜냐면은 B 입장에서는 B가 땅을 낙찰받았잖아요. 그죠? 이랬을 적에 A하고 어쨌든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A가 대단히 비협조적으로 나간다 이거죠. 비협조적으로 나갔을 적에 B 입장에서는 어떡합니까? 최후의 수단으로서 뭘 합니까? 법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법대로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물론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법정이상으로 성립된다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그러니까 체크를 해보고 근데 제가 아마 지난 그 법정이상권 강의에서 이런 말씀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요. 요즘은 토지만 경매에 넘어왔다 했을 적에 그럼 법정이상권 성립 안 돼요. 법정이상권 성립 요건에 대해서 네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죠? 그 중에서 네 번째 요건인 대법원 98다 43601 43601호 요 판결에 의하면 이게 단독저당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거든요. 단독저당인데 근데 거의가 다 단독저당이나 공동저당에 의해서 스타트 출발을 하다 보니까 법정이상권 성립되는 그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러면은 B 입장에서는 말이죠. 자,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그럼 A 건물은 말이지 B 땅을 적법하게 사용할 그런 법정이상권에는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이거죠. 그럼 B 입장에서는 A를 과연 어떻게 옥죄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전략이라고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내가 땅을 낙찰받고 나서 지상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저 친구를 내가 요리를 해가지고 건물을 아주 맛있게 내가 먹을 것인가 아니면 땅을 내가 낙찰받았으니까 건물을 말이지 건물 소유자한테 대팔 것인가 이런 쪽으로 이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일단 먼저 봐가지고 지상 건물이 등기가 안 돼 있다 했을 적에 왜 등기 가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느냐. 요건 말이죠. 일단 다시 지우고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해가지고 이제 B가 토지를 낙찰받고 A는 여전히 지상 건물을 지배하고 있다 이거죠. 예.
이 상태에서 B 입장에서 봐가지고 A하고 서로 뭐 대화를 한다 이거죠. 대화를 해가지고 서로 뭐 대화가 잘 이루어지면 큰 문제는 없잖아요, 그죠? B가 A한테 가서 당신 내 땅 사가라. 그래서 A가 알았다. 아니면 또 B가 A한테 야 당신 건물 말이지 내 앞으로 넘겨라. A가 알았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봐가지고 법정상권 성립 되냐 안 되냐 그거 따지고 자식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등기가 되냐 안 되냐 그것도 따질 필요도 없어요. 봐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항상 뭐다 봐가지고 최악의 경우도 상장을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땅을 낙찰 받은 상태에서 건물 소유자 A하고 말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완전히 그냥 막 대화가 안 되는 친구야. 죽여라 이게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B 입장에서는 사람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법정 상권 성립 안 된다 그러니까 건물 철거 소송 제기하고 자 건물 철거 소송 제기하고 다음에 또 불법 점유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하고 그죠? 그 손배 소송 제기를 하는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이 지상 건물 있잖아요. 건물을 강제적으로 강제 집행한다. 강제 경매. 그럼 강제 경매 하려고 그러면 그 단계로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할 대상물이 뭐가 되어 있어야 된다.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등기가 되어 있어야지만 B가 손해배상 소송에 의한 강제 판결문 가지고 강제경매 신청한다면 등기가 되어 있어야지만 강제경매 신청 이게 등기부등본상 기입등기 돼버린다고. 그런데 이놈을 보니까 등기가 안 돼버리네 봐봐 세상에. 그럼 B 입장에서 봐가 좀 상당히 난감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 가지고 과연 우리는 입찰 들어가기 전에 그 등기가 지상 건물이 말이죠 현재 등기가 안 돼 있다. 근데 제가 만약에 A라는 사람이라면요. B가 땅이 경매 진행 중이잖아요. 그죠? 항상 위기가 기회다.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법정 지상권 성립 안 된다. 그러니까 지상 건물이 말이야.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다 이거지. 야, 건물 보니까 폼 나는 거야. 땅이 마침 경매 나왔네. 아싸, 들어가 낙찰 받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말이지. B 입장에 봐가 A한테 콱 눈탱이 밤탱이 된다. 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97강, 98강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건물 보존 등기한 상태에서 A가 말이지 선순위로 전세금 설정하고 막 가등기 팍팍 설정해버려. 그러고 나서 내깔려 놔버려. 그럼 B 입장에서 뭐 어쩔 낀데 봐가지고. 선순위 전세권이다? 전세권이 있다. 그죠? 그러면 전세권인데 이 사람이 법원에다가 채권 계산서를 제출 안 해요. 그럼 인수. 또 선순위 가등기 있네? 가등기도 어떻게? 인수. 전세권도 인수, 전세권 인수 같은 경우는 때로는 봐가지고요. 전세 금액을 인수한다 그러면요. 인수하는 금액만큼 감안해가지고 입찰 가격을 다운시켜서 입찰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등기입니다. 가등기. 이러면 가등기 인수한대. 그럼 가등기 인수한다면 내가 그 건물을 암만 싸게 낙찰받더라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 촥 해버리면 낙찰자는 에벨레해서 소유권 상실해버린다고. 그죠? 이런 식으로 건물 소유자가 나름대로 토지 낙찰자를 골탕 먹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A라면 저는 먼저, 이게 등기가 돼 있냐, 안 되냐, 그걸 토지 소유자가, 토지 낙찰자가 고민하기 앞서가지고 얼픈 제가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 한다니까, 제가. 네. 제가 그 당사자라면 보존 등기 한 상태에서, 친구 부르면 안 돼. 실제 전세권 설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봐가지고. 그죠? 그리고 가등기 설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가등기 왜 설정하냐? 내 건물 말이지. 다른 친구한테 팔아먹기 위해서. 그런데 계약금 받았는데, 그 친구가 나를 못 믿을 것 같아가지고, 가등기 설정해줬다. 이거 말 됩니까? 말 안 됩니까? 말 되잖아요. 그죠? 예. 이런 거 가지고, 그럼 허위 통장 의사 표시에 의해서 소송한다. 그건 나중에 2차적인 문제라니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허위 통장 의사 표시에 의해서 소송하고 그런 건 나중에 하면 안 된다. 저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하다 안 되면은, 정말로 그때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그런 거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니까 이는 상대방이니까 건물 소유자잖아요. 건물 소유자가 하고 협상이 잘 진행이 안 되거나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채무 이행이라는 것은 뭡니까 봐가지고 예를 들자면 지상 건물이 법정 지상권에는 권리를 가진다는 거예요. 이거 또 다시 치우고 말씀드릴게요. 이 지상 건물이 여기 보시니까 B가 이제 토지를 낙찰 받았는데 A라는 사람이 건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상 건물이 이 땅에 대해서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 즉 법정 지상권에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A 입장에서는 B한테 남의 땅을 공짜로 쓰면 안 되니까
뭐를 줘야 된다 하더라? 치료, 땅값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B 입장에서 A한테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왜?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권리가 곧 채권 아닙니까? 그죠? 그럼 A는 B에게 치료를 지급을 해야 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 A는 B에 대해서는 채무자란 말이죠. 근데 이 A라는 이 인간이 말이지 B한테 치료를 줘야 되는데 B가 가뜩이나 말 땅 이거 취득하는데 수억이 들어갔는데 이 인간이 치료를 안 줘버리는데 법정 상권 성립되더라도요. 치료를 2기 이상의 2기입니다. 2기 이상의 치료를 지체하게 되면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당신 2기 이상의 치료를 지체했지? 안 줬지? 따라서 지금 이 순간부로 이제 당신은 내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어. 라는 그런 내용적 한 통을 딱 띄워버리면 그 순간부로 법정 이상권 효력은 상실돼 버려요. 효력은 상실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효력은 상실돼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완전히 그냥 나자빠지는 거야. 그래 마음대로 해버려. 내 치료 못 줘. 법정 성립 안 돼. 알았어. 당신 건물을 뭐 부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버려. 라고 A라는 사람이 이렇게 B한테 막갚아시고 가는 거야, 봐가지고. 그죠? 이리하였을 적에 B 입장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근데 이게 등기는 안 돼 있다, 이거지. 야, 요거 봐라. 그럼 등기,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 건물을, 여기 나와 있죠. 대위에 의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건물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강제 집행, 강제 경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뭐다? 그 전 단계로 건물이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등기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를 돼가지고 우리는 입찰하기 전에 나름대로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근데 이게 뭐 복잡하냐?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다음 페이지로 딱 넘어갑니다, 이제. 오늘 라방 일시가 2022년 6월 29일이고요. 자, 이게 또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요, 이제, 미등기 건물이랍니다. 미등기 건물을 보존 등기하기 위해서는, 근데요, 보니까 현장 가보니까 그 건물이 막, 이래. 완전히 찌그러져 버렸어. 이 무허가 건물이야. 근데 땅만 경매 나왔으니까, 아싸! 땅을 낙찰받거든요. 왜 받았는데? 봐가지고 땅 그 지역이,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땅이 말이죠. 어떤 특정 지역의 개발 지역 내 땅이야. 그럼 이런 것도 낙찰 받으면 되지 뭐. 그죠? 받고 개발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사업 주체 측에서 나름대로 건물주에 돼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할 거 아닙니까? 그럼 토지 소유자 입장에 봐가지고 근데 뭐 굳이 뭐 건물주 이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이슈해서 싸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런 경우는 언제 개발이 되느냐? 이게 내가 자금이 넉넉할 때나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등기 건물이 포함 나야 돼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이런 말씀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요. 분묘 기지권 해가지고 말이죠. 그 말씀 드렸죠. 그죠? 완전히 호화분묘 뿅 해가 말이죠. 앞에 상석인가요? 상석도 있고 주변에 보니까 그냥 담을 나지막하게 담도 촥 해놓고 또 이게 뭡니까? 완전히 축구장 잔디보다 더 그냥 깔끔하게 해놔버렸어. 근데 이게 땅만 경매가 나왔다. 이게 사람이 근데 이 상태에서 지분 일부가 경매가 넘어왔다. 이런 거 좋아요. 왜 돈이 되니까 땅만 경매 나왔다 그러면 땅 낙찰 받아버려. 받고 나서 어떻게 한다 하더니 결국 뭐 후손단은 땅 팔아먹는 거 아닙니까? 지상에 분묘가 있다 하더라. 이건 아마 제 지분 경매 강의할 적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은 지목이 임야고 다음에 3분의 1 지분이 경매가 남았고 그 지상에 보니까 또 이게 수기의 분묘가 소재해 있고 우와 보니까 이게 조건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임야인데다가 그것도 지분이 3분의 1인데다가 분묘가 몇 기가 볼록볼록 올라와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 물건이 그때 아마 5차인가 6차 기일날 들어가서 그 당시 저하고 제 카페 본부는 같이 그 단독으로 낙찰받아 버렸어요. 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서울 강남 쪽에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다. 물건 괜찮다 그러면 1차 매각 기일날 완전 벌떼같이 덤벼들잖아요. 몇십 명 말 그대로 줄 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그건 안 봐도 비디오지. 왜냐면 강남 지역이고 하니까 저 위치 괜찮잖아요. 위치 괜찮으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말이지 지목이 임야에다가 이게 완전 악조건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니까, 보니까 내가 보니까, 아이고, 머리 아파, 머리 아파. 그럼 남들은, 아이고, 난 더 머리 아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뭐 5천가 6천개를 나가서 이제 그 단독으로 낙찰을 받아가지고, 어쨌든 그걸 가지고, 물론 그렇습니다. 투자 뭐 금액이 수십억 된다 그러면요. 나름대로 수익도 어느 정도 그렇게 좀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건 같은 경우는 끼기가보자 한 2천만 원인가, 1,500만 원인가 낙찰 받아가지고, 그 이상의 어떤, 상당한 어떤 수익을 올렸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는 것이죠. 그죠? 예.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일단 이제 미등기 건물이 더라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나와 있네요. 일단 요 화면에 자료부터 말씀드릴게요. 채무자 명의의 건축물 관리 대장이 있는지, 이게 대법원 이 결정 내용입니다. 92급 32 결정이에요. 건물은 등기가 안 돼 있어도, 등기는 안 돼 있어도 채무자 명의, 그 건물주 명의로 된 건축물 관리 대장은 있을 수는 있어요. 건축물 관리 대장인데 등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저기 특히 서울 쪽에 요즘 호텔이 등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L호텔이라고 L호텔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 등기를 안 했으면 등기하게 되면요. 세금이 엄청 많이 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 대장인데 등기부등본은 없다 이거죠. 등기 안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등기는 안 돼 있다 손치더라도 이 건물주 명의였던 건축물 관리 대장이 있거나 또 요 법조문 나오네요.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입니다. 예. 요걸 하나 메모해 놓으시죠. 그죠? 대법원 92고 32 결정하고요. 민지법 81조 제1항 제2호 단서입니다. 이한 채무자 명의에 든 건축 허가 또는 신고를 증명할 서류. 그죠? 그러니까 건물이 있다 이거죠. 이렇듯이 건물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이 등기가 안 돼 있어요, 등기가. 등기가 안 돼 있다. 등기 안 돼 있다 손치더라도 이게 그 건축법 절차에 따라서 등기를,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건축 허가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또 이제, 건물 면적에 따라 건축 신고를 또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거 어디 가는데, 지방자치단체 건축가 와서 문의해보는 것이지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채무자 명의의 건축 허가서나 또는 건축 신고서가 있다더라. 그러면 봐서 이건 내가 낙찰 받고 나서 상대방하고 한번 대화를 시도하는데 상대방이 전혀 어떤 그 대화가 안 통하는 그런 사람이더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확 해가지고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내가 대위 지가 지손으로 날 잡아 잡수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좀 미련한 사람들은 등기 안 한다니까요. 근데 저 같으면 제가 등기한다니까. 제가 제 손으로 등기한다니까요. 제 비용을 들어가 등기해가지고 뭘 한다더랍니다. 실제 부동산 중개업소에다 전세 물건 내놔가지고 전세금 막 설정해줘요. 해가지고 가등기 막 설정해버려. 이렇게 하고 나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토지 낙찰자죠. 그죠? 과연 어디를 어떻게 건드려야 될 것이냐. 그러면 협상 테이블에 딱 앉았을 적에 어떻게 보면 등기를 하고 나서 전세권 가등기 설정한 그 이후에는 보니까 그때는 건물주가 갑이 되는 갑.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을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는 좀 협상, 진행한다 그러면은 아마도 건물주 입장에서 또 리드를 하겠죠. 그죠?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나와 있네요. 반대로. 건물만 경매 붙여졌을 경우에는 그 건물이 토지를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한 후에 입찰하여야 한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원칙. 예. 원칙인데요. 이게 보면 지금 민법 622조 차지권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차지권. 이게 저희 안정희 경매TV 채널에 라이브 방송 꾸준하게 안 들으시는 분들은요. 이게 막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막 짜증낸다니까요. 지가 모르면서 말이지. 괜히 저를 원망한다니까요. 그 전에 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며칠 전인가 유튜브상에 어떤 분이 그 영상물에 댓글 달아놓으셨더라고요. 이것도 그 전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네. 짧은 시간에 아주 중요한 엑기스만 이야기해달래요. 환장해버려. 짧은 시간에 도대체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 성질이 급해. 봐가지고. 자기는 말이지 엑기스만 딱 잡아가 탁 하고 싶은데 막 라이브 방송에 1시간씩 질질 끌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못 듣겠다 이거지. 그럼 듣지 말아라 말이지. 안 들으면 되잖아. 제가 뭐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돈을 받습니까? 뭘 받습니까? 짧은 시간에 엑기스만 강의를 해달라 이거지.
아우, 전 그런 영상 댓글 보면 조금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나. 어쨌든 봐가지고요. 민법 622조에 의한 차지권 같은 경우, 이것도 제가 간단하게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해가지고, 이제, 토지 소유자가 A고, 건물 소유자가 B이단 말이죠. 이 상태에서 B는 토지 임차인이고 A는 토지 임대인입니다. 이 상태에서 토지만 경매 나온 경우가 있고, 건물만 이렇게 경매 나온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경매 시장에서 보면요, 민법 제622조 차지권과 관련된 그런 경매 물건들이 간혹가다 나와요. 근데 뭐 민법 622조의 차지권이 뭔지조차도 몰라. 단지 뭐다 토지 건물 소유자 틀리면 이거 법정기 상권 관련된 거네. 이렇게 단순 무식하게 접근하니까 진도 나가나 진도가 안 나가지, 그제? 예. 진도 안 나가요, 봐가지고. 그래서 이게 토지가 경매되었을 경우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건물이 경매되었을 경우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전 단계를 해가지고 과연 이게 민법 제622조에 의한 차지권에 해당되는 그런 물건인가 아닌가, 이런까지도 나름대로 내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복잡해. 그러신 분들은 간단해요. 봐가지고, 안정현한테 오셔가지고 수천만 원 내셔가지고 컨설팅 의뢰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 아들내미 변호사니까 아들내미하고 같이 매치해가지고 컨설팅 해드릴게요. 뭘로 그리 복잡하고 공부합니까, 그죠? 근데 복잡한 게 아니라 내가 조금만 이게 집중하면 된다니까요, 그죠?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여기서 다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말이죠, 이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에 접근 방법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에 이제 접근 방법 해가지고요. 법정지상권 성립된대요. 성립되면은, 어쨌든 뭐, 그때 법정지상권 존속기간 해가지고 뭐 30년이다, 15년, 건물의 구조에 따라가지고 30년, 15년, 5년 뭐 이런 게 있어요. 민법 규정에 보면은. 30년, 이거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된 상태에서 말이죠. 토지만 경매가 넘어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A가 소유자인데 B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건물은 뭐다, 4개의 기둥과 뭐 4개의 벽면과 지붕이 있어가지고 비바람을 막을 정도만 건축물이다라는 게 대법원 뭐 70년대 대법원 판결이 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지고 보니까 이게 뭐 만약에 법정지상권 성립된다 이거죠. 이야, 성립된다. 이야, 존속기간이 몇 년이요? 30년이요? 15년이요? 5년이? 이때부터 꼬이는 거예요. 이거 따지면 이때부터 꼬여요. 30년은 조금 15년은 그거는 공인중개사 공부하실 적에, 왜냐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그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실무에서는 이런 거 따지면 안 된다니까. 이거 왜 따지냐고 봐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초스피드로 권리 행사를 한대요. 와, 초스피드라는 게 뭐지? 물론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땅만 경매 나왔다 그런 게 제가 조금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땅만 경매 나왔다. 그럼 지상에 건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이 과연, 등기는 안 돼 있단 말이죠. 등기는 안 돼 있다 할지라도 대법원 판결 또는 민사집행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 서류에 의해서 어떤 건물을 대유에 의한 보존 등기가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땅만 경매 나왔으니까 반드시 우리 체크 내지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30년, 15년 이걸 떠나가 초스피드로 권리 행사한다. 이게 뭐냐니까요. 이겁니다. 여기 보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으로서 떡하니 버티고 살고 있다 치자 이거지요. 그럼 갑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처음에는 자기가 임대차 계약 체결할 적에는 토지 건물 소유자가 A로 같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토지 건물 소유자가 A와 B로 이렇게 나눠져 버렸어요. 이 상태에서 갑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A가 전세 기간 끝난 상태에서 전세금을 뭐 제대로 돌려준다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A 입장에서 이거 마음대로 해버려. 난 몰라. 네가 방을 빼서 나가든지 말든지. A가 갑한테 그런 이야기야. 네 마음대로 해버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온다면, 그러면 말이죠. 이런 이 A와 B에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털린 상태에서 요 건물이 에 살고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업소다 이걸 임차물로서 매물을 접수했을 때 과연 이걸 누가 보고 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상에 사인하겠습니까? 사인 안 하잖아요. 봐가지고 사인 안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떡한데 임차인이 있다면 이 사람을 해가지고 만나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해가지고 어떻게 해봐가지고, 당신은 말이죠. A에 돼가지고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해라.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하고,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B라는 사람이 갑한테 그렇게 코치를 있어가지고,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라. 그럼 소송 제기해서 뭐다 판결문 나올 것이다. 그럼 판결문 가지고 어떡한다? 건물을 경매 집어넣을 것이다. 아이고, 근데 건물을 경매 집어넣으라고 딱 폼 잡다 보니 건물이 등기가 안 된다. 그러면, 말 그대로 갑도 낭패를 보고 B도 낭패를 본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 땅만 경매 나왔다고 뭐 어쨌든 봐가지고 대법원 판결에 의한 건축물 관리 대장이라든지 또 민사집행법 규정에 의한 뭐 건축 허가서나 건축 신고서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있는지 그 여부에 돼가지고 건축물 관리 대장은 뭡니까? 정부 24인가요? 그 사이트 들어가면요 공짜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정부 24. 이런 거 다들 아시죠? 그죠? 정부 24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 회원가입 하셔가지고, 회원가입 하신 상태에서, 우리는 향해 어떤 서류를 떼는데 돈 내면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건축물 관리 대장도 이제, 열람을 하게 되면요. 발급은 돈을 내더라고. 발급은 1,000원인가. 근데 열람을 하게 되면은 돈 안 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가지고 마우스로 컴퓨터 마우스로 딸깍 몇 분만 하면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두 번째 봐가지고 건축 허가서, 건축 신고서 같은 경우는 어쨌든 건축 허가 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건축가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그거 다 한번 뭐 직접 찾아가든지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든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보니까 건물 등기가 되는구나. 이때가 B는 아싸 들어가 낙찰받고 갑한테 야 당신은 말이지. 그럼 밑에 다시 그런 걸 볼게요. A 이렇게 됐어요. 토지가 경매에 넘어가가지고 B가 낙찰받고 A. 근데 봐가지고 이번엔 여기 이제 임차인이 갑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임차인이 A를 상대로 해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해서 판결문 가지고 건물, 땅은 경매 못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그죠? 토지는 B 거니까 따라서 건물을 경매에 집어넣는다 했을 적에 어떻게 한다들 봐가지고 B 입장에서 말이죠. 이게 건물이 경매 집어넣으면요. 이런 경우는요. 이 건물은 어쨌든 땅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더라. 그런 권리가 있다더라. 이랬을 경우는 법정성 성립되니까 다른 제3자가 C라는 사람 들어와서 낙찰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B 입장에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성남지원에서 진행되었던 사건인데요. 한강변에 소재하는 그 부동산 같은데 건물만 경매해 놨어요. 사진 보니까 완전히 썩어버렸어. 근데 그게 용마루 값이라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가지고 1억의 평가 최저 가격이 되면 한 4억, 5억 엄청 높은 금액으로 건물만 경매해 나왔는데 그것도 낙찰됐다. 왜냐면 그거는 그 지역에 어떤 삽질한다, 소위 개발하게 되면요. 거기에 따라 어떤 뭔가 이득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하니까 그 지역에 봐가지고 건물이 경매가 넘어왔다더라. 건물이 경매가 넘어왔다더라 했을 적에 뭔가 어떤 이 지역에 개발 여지가 있다더라. 그러면 B가 말이죠. 좀 세게 질르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더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죠? 네,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초스피드로 권리 행사라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요. 잠깐만요.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그러니까 건물 임차인이 있다면 이렇게 단서를 달았습니다. 없으면 어쩔 수 없죠. 없으면은 말 그대로 이제 지료 법정 상권 성립되니까 토지 낙찰자하고 건물 소유자 간에 있어 가지고 원칙은 첫 번째는 뭡니까?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 가지고 이게 보나마나 합의 안 이루어져요. 건물 소유자는 지료 싸게 주려고 그래서 토지 낙찰자는 지료를 좀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합의 됩니까? 그럼 두 번째 뭐 봐가지고 재판상을 해가지고 재판 해가지고 그래서 소송에 의해 가지고 나름대로 지료를 확정시킨 상태에서 상대방이 누굽니까? 건물 소유자지 않습니까? 건물 소유자가 지료를 2기 이상의 지료를 지체를 하였다더라 이랬을 적에는 법정시장권의 소멸 통보를 하면서 봐가지고 최소한도 2년 이상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는 봐가지고 낙찰 받고 나서 예를 들어 1년 안에도 이렇게 만약에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 기간이 이미 다 끝났어. 임차 기간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나나 그 뒤에 보니까 B고 A 이렇게 됐다 했을 적에는 1년도 안 돼가지고 원래 임차인들이
집주인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한단 말이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한다 그러면요. 소송 절차는 제가 알기로 한 3개월, 4개월 정도 상당히 신속하게 빨리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명명백백한 사실 행위잖아요. 그죠?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 임대인은 주어야 할, 반환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게 사실관계지 않습니까? 그럼 재판장에 갑니다. 그럼 아마 판사가 물어볼 겁니다. 건물주한테. 왜 저 전세금 안 줘요? 예, 돈이 없어. 빨리 줘요. 그거 끝나는 거야, 봐가지고. 가가지고 원고, 피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적으로 심리하고 그러니까 하고 자식할 것도 없다, 이게. 돈 받았지, 계약기간 끝났네, 줘. 못 줘? 알았어. 그러면 판결 내릴게.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안에 이런 식으로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가지고 막바로 또 한 단계 먹어봐가지고 건물에 등기는 안 돼 있다 이랬을 때 이게 대위에 의한 보존 등기를 빡 한 상태에서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을 하면 그때 가서 토지 낙찰자는 건물을 이렇게 내 걸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또 하나 더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제가 잠깐만요. 화면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여기서 일부 방송입니다. 99강 일부 방송 마치고 2부 방송에서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